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로5 플러스 엔진 경고등이 왜 잘 뜨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로5는 21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유로5 플러스는 25년도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한 유로5 플러스 오토바이에서 엔진 경고등이 자주 뜬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유로5 플러스는 왜 엔진 경고등이 자주 뜨는지 요거를 알아볼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설프게 만든 오토바이, 요런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로5와 유로5 플러스 이 배출가스 기준은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유로5와 유로5 플러스 뭐가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유로5, 유로5 플러스 배출가스 기준값이에요. 요게 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진단 성능 요구사항이 강화가 됐어요. 진단 성능 요구사항. 요거는 EU에 있는 유로5, 유로5 플러스 환경검사, OBD 시험 절차 뭐 이런 규정 문서, 이런 규정 문서가 이쪽에 다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일일이 다 찾기가 힘들어서 AI에 이제 일을 좀 시킨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유럽 형식 승인 시험 항목 유로5예요. 냉간 시동 배출가스, 공회전 배출가스, 크랭크 케이스 배출가스, 증발가스, 촉매, CO2, OBD 소음 시험 이런 거를 보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OBD에서 반드시 감시해야 하는 항목. 유로5 플러스에서는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부품, 이거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돼요. 산소 센서, 촉매, 인젝터, 점화 코일, CKP, 맵 센서, 흡기 온도, 냉각수 온도, 스로틀 포지션 센서, 아이들 제어, 그 다음에 증발가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이상이 생기면 ECU에 그 코드를 저장을 하고 엔진 경고등을 띄워야 돼요. 엔진 경고등을 띄워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이거예요. OBD가 저장해야 하는 내용. 고장이 발생하면 ECU는 DCT를 저장을 한다. 그리고 그 고장이 발생됐을 때의 그 상황, 그 당시 RPM이나 차량 속도, 엔진 부하, 뭐 냉각수 온도, 흡기 온도, 맵, TPS, 배터리 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고장 코드, 이 코드는 반드시 필요해야 되느냐? 유럽 규정에는 고장 내용을 표준 OBD 방식으로 저장하게 돼 있어요. 저장하라고 돼 있어요. 표준으로. 그러니까 P0130, 뭐 P0201, P335, P0420 이렇게 P 코드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혼다에는 저 P 코드 없다, 안 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제조사 전용 진단기, 이 제조사에서 쓰는 전용 진단기, 그래서 혼다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전용 진단기가 있잖아요. 스즈키도 전용 진단기가 있고, 이런 진단기는 그 회사에서 쓰는 코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스즈키는 C 코드, 혼다 같은 경우는 숫자로 뭐 쓰고, 야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혼다 전용 진단기로 이제 진단을 하면 만약에 인젝터가 고장났다, 그럼 혼다는 12번을 띄웁니다. 브랜드 전용 진단기는 본인들이 쓰고 싶은 번호를 그냥 지정해서 쓰는 거예요. 스즈키 전용 진단기로 진단을 했을 때 만약에 인젝터가 고장났다, 그럼 여기는 C32번이 뜹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이 코드는 이 회사에서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편한 숫자로 만들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병행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조사 전용 코드와 이 OBD 공용 코드, OBD에서 사용하는 공용 코드는 다르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그 혼다는 이 P 코드가 안 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브랜드 전용 진단기에서는 P 코드가 안 뜨죠. 내부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원래 쓰던 코드를 쓰죠. 유로5 플러스에서는 이 ECU 내부에 고장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P 코드를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범용 진단기로 접근을 했을 때 이 코드를 읽을 수 있게 해놔야 돼요. 제조사 전용 코드랑 OBD 공용 코드, 이거는 달라요. OBD에서 실시간 검사하는 항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진단기로 보여드린 화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5 플러스에서 강화된 핵심 사항, 이 촉매 효율, 촉매의 효율을 감시하는 게 이제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OBD 진단 기능 강화, 그 다음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진단 범위 확대, OBD 데이터 접근성 및 형식 승인 요구 강화, 내구성 및 촉매 열화 감시 강화. 자, 요런 게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장 코드가 유로5보다 많이 뜨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유로5 때는 촉매에 문제가 발생이 돼도 운전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유로5 플러스에서는 이 배출가스 기준값을 초과할 것 같다. 그러면은 경고등을 띄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로5 형식은 촉매에 문제가 발생해도 운전자는 알 길이 없어요. 유로5 때는 어영부영 넘어갔죠. 운전자가 알 수가 없으니까 경고등도 안 뜨고. 유로5 플러스 시대에는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이 기술 수준 차이, 품질의 그 차이가 편차가 조금 커요. 회사별로.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품질의 어떤 그 수준, 어떤 뭐 편차 이런 게 상향 평준화가 좀 돼 있는데 오토바이는 품질의 편차가 좀 커졌어요. 말 그대로 뭐 혼다나 뭐 스즈키, 야마 이런 브랜드는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질이 조금 되는데 중국에서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품질 편차가 좀 많이 커졌어요. 신차에서 뭐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까? 뭐 100km, 1000km 타서 뭐 문제가 생길 리가 있겠어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일리지가 누적될수록 어떤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저품질 부품을 사용을 했다. 이러면은 경고등이 이제 다 뜰 수밖에 없어요. 유로5 때는 시험만 통과하면 끝인데 유로5 플러스는 시험만 통과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실시간 감시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값에서 벗어나면 경고등이 켜지고 ECM 내부에는 P코드가 저장이 되고 요거는 규정이 그래요. 촉매 예를 들면 촉매가 규정된 OBD 배출가스 인계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할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촉매 경고등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넘어가는 수준의 어떤 그 데이터가 잡히면 이제 경고등을 띄우게 돼 있어요. 그 유로5 플러스 시험을 유럽에서 이제 인증을 받잖아요. 인증을 받을 때 그 OBD 진단기를 꼽고 그 촉매에 부하를 주면서 테스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증받은 ECU, 인증받은 촉매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로5 플러스를 그냥 턱걸이로 통과한 오토바이 이런 회사랑 기본 10만 킬로 기준으로 하드하게 테스트하는 회사 이런 회사랑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가 있는데 똑같이 100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A, B, C, D 회사가 다 기술력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경고등 또는 장고장 발생 비율은 이 판매 대수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A 회사는 1000대 팔고 100대가 문제가 생기고 B 회사는 2000대 팔고 100대가 발생을 하고 C 회사는 3000대 팔고 100대에서 발생이 되고 D 회사는 5000대 팔고 100대가 발생이 됐다. 여기에서 품질이 좋은 오토바이는 D 회사죠. D 회사. 네. 똑같이 100대가 발생이 돼도 판매 대수가 다르잖아요. 에라 발생률이 훨씬 적은 거죠. 여기서 가장 좋지 않은 회사는 A 회사가 되는 거죠. 1000대 중에 100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대수 대비 이 비율을 봐야지. 제가 저번에 혼다가 고장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혼다도 경고등 뜨고 고장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다도 당연히 경고등 뜨고 고장 나겠죠. 100%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판매 대수 고장 비율을 보면 혼다가 적다는 얘기예요. 혼다는 기본 10만 킬로 기준으로 하드 테스트를 하는 회사라고요. 이거 돈 있어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킬로 기준으로 하드 테스트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이벤트성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내부에서 그 테스트하는 그 강도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내는 능력, 분석해서 수정하는 능력 요게 달라요. 똑같이 10만 킬로를 테스트했다고 해서 같은 10만 킬로 테스트가 아니에요. 혼다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차에서 장고장 발생률이 적은 거예요. 부품도 그거에 맞춰서 만들고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설계가 부족하든 제조 기술이 부족하든 부품이 불량하든 뭐 검수가 불량하든 결국은 다 이제 이게 품질 문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유로5 플러스를 턱걸이로 통과한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좋은가 나쁜가 그거를 조금 따져볼게요. 자, 유로5보다 유로5 플러스가 좋은 점. 이거는 유로5 플러스가 그냥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배출가스 기준은 똑같다니까요.
배출가스 기준이 똑같다는 거는 엔진 내부의 하드웨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로 5 때 이 어설프게 만든 물건은 이제 다 뽀록 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동일한데 실시간 감시 기능이 투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경고등이 안 켜져. 그래서 소비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경고등이 다 알려줘. 여기 있는 항목. 대표적으로 뭐 산소 센서, 촉매, 뭐 인젝터, 점막 코일, 뭐 점막 코일에서 실화가 발생이 돼도 경고등이 뜹니다. 이제 CKP 센서, 맵 센서, 뭐 여기 있는 각종 센서가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고등도 뜨는데 이 경고등이 뜨는 그 수준, 기준이 EU에서 정한 기준값으로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원하는 기준값으로 뜨는 게 아니고 EU에서 지정한 수준에 그거를 맞춰서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 그냥 대리점에 접수하세요. 특히 무상 AS 기간에 있는 차량은 경고등이 뜨면 그냥 대리점으로 가세요. 무상이 지나면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무상 AS 기간에 경고등이 떴다 그러면은 바로 대리점으로 가라. 이 경고등, 이게 뜨면 바로 대리점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로 5 플러스가 소비자한테는 더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항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한 회사의 오토바이는 많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 5 플러스에서 엔진 경고등이 뜬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유로 5 때는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유로 5 플러스가 유로 5보다 더 좋다. 유로 5 플러스의 이 실시간 감시 기능은 소비자한테 훨씬 이득입니다. 엔진 경고등에서 조금 자유로우려면 잘 만들어진 오토바이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